이제 언두 기능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언두는 그 execute 한 거의 반대, 즉 그 execute 하는 효과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light on이면 언두는 light off가 되겠고, light off command면 light off면 light on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살펴봤지만 이런 명령 객체를 만드는 게 되게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체 요청을 그 요청을 캡슐화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두 기능도 제공하고 리시버와 실제 그것을 실행하는 자를 분리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명령 객체를 만드는 게 작은 어떤 클래스들을 여러 개 만들어야 되는 어떤 불편함이 있긴 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효과도 있으니까 그걸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그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에서는 7개의 온오프 버튼이 있었죠. 그러면 그거를 실제 구현하는 코드를 가지고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면 on command 7개, off command 7개. 요것도 여러분들이 뭐 이걸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이걸 많이 쓰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쌍으로 뭔가 필요할 때 이거를 뭐 2차원 배열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2개의 1차원 배열로 처리하는 게 더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커맨드 7개, on 커맨드 7개. 그래서 그 같은 세기능에 있는 것이 요 쌍으로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 코드에서 우리가 눈여겨야 할 것이 no command입니다. no command. 그래서 no command를 이 처음에 7개 만들었을 때 no command로 등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no command는 모든 메소드들을 긴 메소드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널 객체라고 하고 이거를 널 객체 패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필요하면 이런 더미 객체 같은 것들을 정의해서 사용하면 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널 객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실행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슬롯이 널인지 아닌지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런 거 없이 무조건 실행하면 돼요. 그런데 얘가 등록된 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no command 널 객체의 사용 효과 잘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 프레스 할 때마다 on command의 현재 객체를 저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객체의 언두를 즉 마지막으로 실행한 것을 거꾸로 해주게 되겠습니다. 이 언두 버튼은 마지막으로 실행했던 것을 언두 해주고 있고 이 언두 커맨드도 초기에 no 커맨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고요. 또 이 no 커맨드 널 객체 같은 경우에는 new에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얘는 우리가 살펴본 싱글턴으로 만드는 것도 효율성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불변 객체이죠. 상태가 변하는 객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new command 하나 객체 만들어서 이 객체를 모든 버튼에 다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여러 개를 만들 필요가 없다. 널 객체는. 그래서 널 객체는 또 싱글턴의 사용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언두는
처음에 여기 봤을 때는 되게 간단하죠. 근데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execute를 이렇게 스테레오는 스테레오를 켜고 CD로 세팅하고 볼륨을 12로 했는데 언두는 그냥 끄면 돼요. 그래서 거꾸로고 만약에 스테레오 오프 커맨드의 경우에 언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거꾸로면 현재 지금 스테레오가 CD인지 FM인지 튜너인지 다 그거를 저장해 놔야 되겠고 현재 볼륨은 얼마인지 다 기억했다가 그거를 처리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그 천장에 달린 선풍기의 경우에는 fan high 코맨드가 있습니다. 속도를 높이는 거죠. 가장 빠르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언두는 이 fan high 하기 전에 현재 속도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 속도로 언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두 기능은 뭔가 상태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할 수가 있고 그 대부분의 복잡한 경우에는 상태를 보관해야 된다. 상태를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이제 언두 기능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커맨드 매니저. 이제 모든 커맨드들을 한 곳에 등록해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execute 하면 명령들을 요 커맨드 매니저에서 커맨드가 주어지면은 실행을 시켜줍니다. 실행을 시켜주고 실행을 하게 되면 그것들을 undo 스택과 redo 스택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undo와 redo, undo 기능과 redo 기능은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1이라는 뭔가 명령 객체를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2를 실행하고 또 3을 실행하고 4를 실행하면 이 스택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히스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행한 명령의 히스토리를 보관하고 있다. 그러니까 undo 스택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내가 undo를 한다. 그러면 이 undo 한 것은 redo 쪽으로 넘어와야 돼요. 그러면 다시 또 undo를 하면 3이 1로 넘어오고 여기서 redo를 하게 되면 1로 옮겨가요. 1로 다시 옮겨가야 되겠고 만약에 execute를 하면 이 redo는 클리어 돼야 됩니다. 여기처럼 클리어 돼요. 그러니까 명령을 실행한 순간 redo는 클리어 됩니다. 재실행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redo는 undo 한 거를 redo 하는 거예요. undo 한 거를 redo 하는 거다. 그래서 스택을 2개 둬서 왜냐하면 이 스택을 이용하는 건 가장 최근에 한 것을 undo 하는 거죠. 또 가장 최근에 한 것을 redo 하는 거니까 둘 다 스택을 가지고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ndo에는 스택에 있는 걸 뽑아서 redo에 넣고 undo를 실행하고 redo는 redo 스택에서 빼서 undo 스택에 넣어주고 실행하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령들을 실행하고 그 명령들을 undo, redo 할 수 있는 커맨드 매니저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크로 커맨드예요. 그러니까 커맨드들을 모아서 여러 개의 커맨드를 하나의 커맨드로 처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매크로 커맨드를 만드는 것도 심플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쓰는 것보다 요 밑에 있는 형태로 쓰는 게 자바에서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이렇게 하면은 커맨드를 여러 개로 나열할 수도 있고
배열을 줄 수도 있어요. 위에서는 배열만 전달할 수 있는데 요 가변 인자를 쓰면 배열을 전달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아서 이런 식으로 execute 해가지고 여러 명령들을 모아서 실행할 수 있다. 그거를 우리가 매크로 코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령 객체가의 하나의 또 추가적인 이점은 매크로 코맨드를 만들기가 쉽다.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맨드 패턴의 추가 기능, 아까 요청들을 큐에 넣을 수 있고 로그할 수 있고 그렇게 했는데 그 기능들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레드들을 만들고 이 스레드에서 하나하나씩 큐에 있는 것들을 뽑아서 스레드에 할당해서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실행이 끝나면 다시 스레드가 이 큐에 있는 걸 갖고 와서 또 실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멀티 스레드를 이용해 가지고 큐에 있는 명령들을 실행할 수 있죠. 병행으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자가 필요한 명령 패턴.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되돌아가서 쫙 살펴봅시다. 여기서부터 보면 여기 보면 커맨드의 명령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나열되어 있지 않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execute 할 때 인자를 안 받고 반환 타입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실행을 인보코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 요청하고 내가 결과값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요청만 하면 얘가 execute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령들을 만들다 보면 인자를 전달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인자를 전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은 약간 명령 패턴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명령 패턴은 이런 식으로 인자를 사용하지 않는 형태가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 인자를 사용하는 순간 모든 종류의 명령들이 필요한 인자들이 다를 수가 있죠. 여러 커맨드가 있는데 여기는 뭐 룸 라이트도 있고 스테레오도 있고 뭐 게라지 여러 가지 리시버들이 있는데 이 리시버들이 받는 필요한 인자들이 다 가지각색일 수 있죠. 그러면 이것들을 아우르는 execute 서명을 만들기가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명령 패턴은 뭔가를 실행하지만 반환을 받지도 않고 결과값을 또 인자를 전달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인자를 전달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보통 처리하냐면 그거를 설명드릴 건데 일반적인 방법은 명령 객체는 처리자를 생성할 때 받습니다. 리시버를. 그쵸? 어디 갔어? 여기도 보면 스테레오라는 리시버를 받고 있고요. 요 ceiling fan high command는 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시버를 받는데 요때 인자를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xecute를 할 때 그 인자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객체를 생성할 때 리시버를 넣게 되는데 모두 넣는다? 인자도 넣어요. 그러면 한 명령 객체의 인자는 어떻게 돼요? 고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자가 필요한 인자가 뭐 5, 10, 15, 뭐 20
여러 개가 있으면 이만큼 뭐가 필요한 거예요? 명령 객체가 필요하다는 소리죠. 이거는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인자는 쓰되 그 인자의 그가 다양하지 않다. 다양하지 않으면 이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그 명령 객체를 생성할 때 파라미터를 이걸 실행할 때 필요한 파라미터를 함께 전달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되면은 동일 인자의 이용하 요청을 수행해야 되고 인자의 조화만큼 필요하게 된다. 명령 객체 execute 메소드가 요거 설명하기 전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제 생성자에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별도 set params라고 하는 명령 메소드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할 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execute 하기 전에 뭔가 set 해주는 거예요. set. 그러면 여전히 이거를 이렇게 분리하는 것은 여전히 execute는 그냥 요 형태대로 실행하기 위한 거예요. 물론 인터넷 뒤져보면 execute하고 params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receiver가 제한적일 때, 다양하지 않고 제한적일 때는 또 그 receiver들이 거의 동일한 종류의 인자들을 받을 때는 이런 식으로도 처리할 수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인보커에 또 그런 파라미터들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필요합니다. 또 실행 결과가 필요한 경우도 이제 이 액션을 실행하고 나서 여기 이 안에서 액션을 실행하고 나서 여기서 set result 같은 것을 해놓고 나중에 get result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결과값을 받는 형태로 구현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번거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자가 필요한 명령 패턴이나 또 반환값이 필요한 명령 패턴들은 구현하는 게 복잡해질 수 있다. 보통은 별도 메소드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Q에 로그하는 기능 살펴봤고, Q에 이렇게 집어넣는 기능 살펴봤고, 로그 리퀘스트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스토어와 로드 메소드를 제공해서 객체 자체를 serializable 해가지고 파일 시스템에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로드해서 실행하는데, 이 로드 할 때 명령 객체만 로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리시버를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이게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점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토어 로드 기능, 그래서 여기서 요청을 로그한다는 것은 요청 객체를 파일 시스템에 저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객체 저장 프로그램 했을 때 객체를 파일 시스템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불러들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명령 객체를 파일 시스템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불러들여서 실행을 하면 그대로 예전에 실행했던 거 그대로 다시 실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때 그럼 리시버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리시버도 그때 그 상태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가 복잡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 리팩토링을 설명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일련에 뭐 하다 그러면 요거를 이런 것들을 요 하는 액션들을 명령 객체로 만들고 이 명령 객체들을 맵에 저장한 다음에 실행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lookup 핸들러 한 다음에 execute 하면 아주 조건문 없이
요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하는 곳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면 요 하는 행동들을 명령 객체로 바꾸면은 효과적으로 우리가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GUI의 사건 처리.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었죠. GUI의 사건 처리는 관찰자 패턴으로도 볼 수 있고 명령 패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만 놓고 우리가 뭘 하지 않더라도 그거 지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는 방식대로 뭔가 하게 되면 그 자체가 관찰자 패턴이 일부 그 요소가 그런 어떤 그 메커니즘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또 명령 패턴의 메커니즘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명령 패턴은 우리가 항상 execute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실현하죠. 그러면 이 GUI 사건에서도 실제 처리자가 있지만 처리자를 그렇게 만들지 않고 실제 명령 객체를 만든 다음에 이 명령 객체를 사건 소스가 가지고 있도록 해서 실행하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GUI에서 사건 처리가 명령 패턴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보면 명령 패턴 같지는 않아 뭐 이렇게 보이는 겉모습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를 명령 패턴으로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GUI 소스가 명령 객체를 유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건 처리자에서는 사건 소스가 유지하고 있는 명령 객체를 이용해서 명령을 실행하겠다.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사건 처리자는 하나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명령 객체로 만들게 되면 뭐가 쉬워지냐면 언두와 리두 기능하는 것이 간단해집니다. 언두 메소드를 만들면 되니까 execute와 언두를 만들면 되고 리두는 스택에 이런 히스토리를 보관하면 쉽게 언두 리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버튼을 확장해서 커맨드 홀더 버튼으로 이게 사건 소스도 어떤 사건 소스든지 이렇게 확장할 수 있죠. 커맨드를 유지하게끔 해요. 그리고 set 커맨드라는 걸 또 해서 커맨드를 등록해 줄 수 있고 그 커맨드를 갖고 올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execute 하게끔 만들 수도 있겠죠. 얘를 implement command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핸들에서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스펠링 틀렸네.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모든 사건은 얘 하나로 다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건 소스들이 커맨드 객체를 갖고 있으면 그 발생된 사건 소스를 얻어와서 execute를 실행하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implement command를 하게 되면 이제 커맨드로 바꿔서 이제 execute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GUI 실행을 할 때 이 방식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코멘트 패턴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행위 패턴이고 언제 사용하냐? 요청하는 소스와 그 요청 시간 객체를 디커플링 하기 위해 샌더와 리시버를 분리하기 위해서 시행된 행위에 대한 언두 기능, 로그 기능이 필요할 때 언두 기능 필요할 때 좀 생각해 보세요. 요청을 큐에 유지하고 나중에 실행할 필요성이 있을 때 커맨드 패턴을 쓸 수 있습니다. 장단점으로는 커맨드 객체를 여러 객체가 공유할 수 있고 실행 시간에 커맨드와 리시버를 쉽게 변경할 수 있고 새로운 커맨드를 만들기도 쉽고 매크로 커맨드를 만들기도 쉽습니다. 구현할 때 고유 사양. 객체를 얼마나 지능적으로 만들어야 하냐.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라이트 경우에 라이트 on만 했죠. 근데 스테레오는 뭐 그 스테레오 on, 뭐 볼륨, CD 이런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undo, redo 기능을 제공해야 되냐? 그러면 히스토리를 필요해지고 이때는 무슨 자료 구조 쓰면 돼요? 스택 자료 구조를 활용하시면 된다. 그래서 C++ 코드 뭐 특별한 건 없고요. 파이썬 3 코드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것으로 커맨드 패턴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드를 가지고 커맨드 패턴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GUI에서 커맨드 패턴의 활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뭐 글을 많이 써놨는데요. 실행을 해보면 요 피카츄 버튼을 누르면 랜덤 위치에 피카츄 이미지를 그려요. 취소를 누르면 바로 전에 그렸던 거를 취소합니다. 요 이상의 PRE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코드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에 보면 create instance 해가지고 이미지를 랜덤 위치에 그리는 그런 코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미지가 주어지고 그럼 이미지 뷰를 새로 만들고 랜덤 위치를 구해서 걔를 set x, set y 해가지고 그 해당 위치에다가 이미지가 나오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이미지는 요 새로운 이미지를 얻어와서 그 아이뷰를 센터 페인에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언두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피카츄를 이미지들을 이 이미지 그린 이미지들을 스택에 집어넣고 있어요. 그리고 그 remove 이미지는 스택에서 그 이미지를 갖고 와서 children에서 그 센터 페인에서 그 이미지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카츄 버튼은 예전처럼 전혀 커맨드 패턴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늘 하던 방식대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set on action 해가지고 두 버튼 누르면 draw 이미지고 undo 버튼 누르면 remove 이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상해와 PRE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미지 draw command라고 하는 커맨드 명령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execute에서 그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객체에서. 그래서 undo 누르면 그 페인에서 얘를 그렸던 거를 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얘가 이상해져. 이상의 셋온 액션은 커맨드를 만들고 그 커맨드를 셋온 액션하면 커맨드를 만들어서 커맨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RE도 마찬가지로 명령 객체를 만들고 명령 객체를 실행하고 있고 그 명령 객체를 스택에 넣고 있습니다. 피카츄하고 하는 게 다르죠. 피카츄는 그림 자체를 스택에다 넣는데 이제 명령 객체에서는 명령 객체 자체를 넣어서 언두를 불러가지고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카츄는 그림을 그리고 이 눌릴 때마다 취소를 누르면 그 그림을 스택에다 유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취소가 되는 거고 이상해와 PRE는 이렇게 명령 객체가 실행이 되는 거고 취소를 누르면 그 명령 객체의 언두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도 할 수 있는데 이 명령 객체는 이 언두를 좀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그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커맨드 홀더 버튼 해가지고 커맨드를 버튼이 유지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드로우 커맨드는 이미지를 만들고 이미지를 빼고 있습니다. 객체들을.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자, 여기다가 소스 액션 이벤트 쪽을 먼저 봅시다. 그러면 명령 객체를 3개 만들었어요. 피카츄, 불파사로, 그리고 샤르먼. 그 피카츄 이상의 그 PRE 3개 이미지를 그리는 명령 객체를 3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3개를 이제 그 버튼에 그 만든 명령 객체를 그 버튼에 등록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버튼에서 클릭했을 때 두 액션을 하게끔 했고 언두 액션을 하면은 언두 커맨드에서 스택에 있는 커맨드 갖고 와서 그거에 언두 명령을 실행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 여기에 보면 커맨드에서 소스를 갖고 와서 저장되어 있는 명령 객체를 갖고 와서 실행을 했는데 명령 객체를 실행했는데 그 명령 객체를 실행하고 나서 저장할 때는 클론을 해서 저장했어요. 만약 클론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저장이 되는데 이 명령 객체는 참조 변수이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명령 객체를 수정해서 execute를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execute를 할 때마다 새 이미지를 만들고 이 undo 이미지는 예전 이미지가 아니라 현재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명령 객체는 하나고 이 명령 객체 하나를 여러 번 실행하는 형태가 되죠. 여러 번 실행하는데 그때마다 걔를 이제 스택에 넣고 언두 하려 그러면 매번 그 당시의 상태를 넣어줘야 돼요. 그 상태가 아니라 그냥 넣어주게 되면은 그 저장되어 있는 명령 객체들이 몽땅 다 바뀌어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명령 객체들이 하나만 등록돼서 여러 번 실행이 되는데 명령 객체는 하나고요. 명령 객체는 하나고 여러 번 실행이 되는데 실행할 때마다 하나의 객체니까 계속
이 객체의 상태는 업데이트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저장해 놔봤자, 과거에도 저장해 놔봤자, 최종 애가 업데이트 되면 저장된 애들도 업데이트가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클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점이 좀 번거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에서는 여기가 언두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히스토리를 갖고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편법이죠. 편법이에요. 이게 마치 그 명령 객체들이 상태에 영향을 주는 거죠. 상태요. 하나만 그러니까 여러 번 실행이 됐는데 각 실행될 때마다 다른 위치에다 그려요. 그 이미지를 옮기는 게 아니라 새로 이미지는 늘 새로 만들죠. 그래서 저 이미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측면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 커맨드를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예제를 실습해서 해볼 겁니다.